자, 우선 여론조사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꽃. 전혀 꽃답지 않는 사람들이 참 이름만 꽃이라고 지어서 털. 예, 여론조사 털. 털. 네. 아, 진짜 어떻게 이름도 이렇게 적갖고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네. 맨날 이렇게 참 더럽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3자 대결에 있어서 하정우가 41.7, 박민식이 21.1, 한동훈이 32.2%.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20대와 30대 그리고 70대, 60대에서 강세.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R에서 조사를 했고요. 502명 조사를 했습니다. 안심번호를 이용했고, 안심번호를 이용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뜰폰은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양자 대결을 했을 때의 표를 한번 볼까요?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자, 한동훈과 하정우 양자 대결을 했을 때, 하정우는 42.9%, 그리고 한동훈은 38.1%. 거의 오차범위 내에 붙었습니다. 반면 하정우와 박민식 44.6%, 26.3% 거의 뭐 더블 스코어와 가까운 표 차이가 납니다. 누구로 단일화돼야 되는가에 대한 명백한 이유이겠죠.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당 지지율 한번 보시면 하정우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고 박민식은 아예 뭐 거의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거의 흡수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에 한 5차례인가요? 네. 조사의 스타일을 보면 이제 박민식 3위는 거의 굳어진 것 같습니다. 저 여론조사 꽃 저거까지 카운트를 하면요. 네. 가장 최신 여론조사 5개에서 순위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1위 하정우와 2위 한동훈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간 것도 있고 조금 벗어난 것도 있고 이건 이제 좀 벗어난 거겠죠. 근데 박민식이 이제 거의 20% 전후에서 그러네요. 이제 3등으로 굳은 것 같아요. 이제 네. 3등으로. 네. 자, 이제 뭐 우열의 가림은 끝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저께인가요? 부산 지역 국회의원 14명이 긴급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긴급 회동을 해서 북합 단일화를 놓고서 뭐 서로의 의견을 나눴던 모양인데요. 절반 이상이 하여튼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간 모양입니다. 그만큼 이 북합 선거의 결과가 사실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구청장 선거와 또 직결되고 있고 또 최근 보면 이 박형준 후보가 조금 잘 나가는 듯 하다가 그놈의 감동란인가 나발인가 그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발목이 잡혀버렸어요. 그렇죠. 네. 감동적으로 발표했는데, 뭐, 대세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굳혀진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오차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1등으로 이제 치고 나가는 것에는 조금 더 시간이 이제 필요한 네.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이거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방금 전에 봤던 그 꽃의 여론조사 결과에 있어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꽃이라는 것을 한 수 접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죠. 지난번 같은 기관에서 조사했을 때와 비교해 보는 것은 필요한데 네. 지난번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한동훈 대표만이 상승을 했고 그 상승폭이 10% 내외 10%. 예, 이 정도 똑같은 가까이 기관에서? 예, 네.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눈여겨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낮은 자세로 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기존의 구도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분하고 있었다는 그 체제를 놓치지 말고 네.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한 표라도 끌어오는 그런 노력 이거를 끝까지 기울여야 그래야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지원님 지난 일요일 날 내려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현장에 한번 쭉 돌아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현장 상황들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어제 가서 좀 새롭게 좀 포착한 포인트가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박민식 지지자 중에 이제 한동훈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전재수 지지자인데 한동훈 지지 나타내는 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잖아요. 네.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는 뭐 그 마음을 서서히 한동훈 쪽으로 굳혀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우상향인데 우상향의 이 기울기 각도가 문제지. 네. 우상향 추세는 이제 좀 더 본격화되고 그런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21일부터 이제 본선거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포스터가 쫙 모든 거리에 붙잖아요. 그렇죠. 포스터가 붙고 또 유세차가 다니고 선거운동원들이 주요 뭐 거기서 뭐 이제 율동도 하고 뭐 하고 이제 이 선거다 선거 분위기다 뭐 하면은 점점 더 이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지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 여기 봐도요. 정당 지지율을 봤더니 굉장히 이게 김어준이라고 하는 뭐 그 여론조사 때문에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죠. 근데 무당층이 6.7%뿐이 안 돼요. 이게요. 보통 우리 무당층 많을 때는 그쪽이 갤럽 조사나 이런 거 보면 무당층이 2당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20% 네, 근데 넘어가는 경우. 이거는 김어준 그쪽이라서 그런지 6.7%뿐이 안 돼요. 무당층. 오늘 저 조사가요. 네네. 그러면 그 무당층에서 한동훈이 그 제일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무당층에서.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 아까 우리 김현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기관에서 시차를 두고 한 건데 한동훈은 이제 뭐 올라갔다. 뭐 그 점이고 뭐 마음 같아서는 좀 더 확 올라주길 바랄 뿐이죠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탄탄하게. 그게 지금 솔직히 현장에서 보신 분들하고 여론사를 보면, 이거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한동훈인데? 달라요.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선거라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렇죠.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그게 있지만, 지금부터 불기 시작하는 그 바람이 저는 선거에 있어서 쏠림 현상, 그리고 자기 표가 사표가 된다는 사표 방지 심리,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 사람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라는 거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인 판단에 저는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람이 미풍에 그치느냐, 아니면 강풍, 태풍으로 변모하느냐, 이제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 될 텐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사실 바닥 민심에 비해 볼 때는, 숫자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무척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 포함해서 이제 아마 그러실 텐데,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일견 축 이렇게 보기에는, 참 이것도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진짜 북구 사람 입만 열면 얘기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연고가 없는 곳에 가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간에. 그런데 가서 역시 정치적인 대의 명분을 걸고 진정성 있게 호소를 하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유권자분들이 이 정도로 많아졌다라는 거. 이게 30몇 프로 나온다는 게요. 그렇죠. 정말 뭐 한 달 만에 거의 기적적인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거라는 것은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결과가 너무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또 그 지역 주민들께 호소를 하다 보면은 저는 그 진정성이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고 앞으로 그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진심이 통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전재수가 3선을 한 곳입니다. 네.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 조직이 얼마나 탄탄하겠어요. 그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3선을 한 조직이라면 그 조직의 네트워크라는 거는 굉장히 탄탄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저렇게 이제 지금 하정우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기서 조금씩 균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재수 하정우는 같냐? 아닌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 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뛰어나온 거고. 뭐 이 지금 겉으로 보는 분위기 이런 거는 좋다 하지만 지금도 선거를 많이 치러봐서 알겠지만 이제는 진짜 그 밑바닥에 있고 겉만 아니라 깊숙이 들어간 이제 그 북갑의 주민들의 그렇죠. 어떤 정서 예. 이런 것들을 잘 끄잡아내는 테크닉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점심을 그 청년 5명하고 네. 한 2시간 정도 그 앉아서 이 얘기 저기 얘기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이 어제 제 점심 식사 같이 한 그 청년들은 두 번째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 때는 이제 한동훈 지지로 굳힌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네네.
요번에는 이제 그 지지한다고 마음 먹고 나서 좀 일정 시간이 경과한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온도가 달라진 거야. 열기가. 이게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야. 예, 이게 내가 누구를 지지해 준다, 누구에게 한 표 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이게 움직여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 자기 액션 플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제 행동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 지지자를 떠나서 선거 운동으로서 어떻게 한동훈에게 더 표를 갖다 붙일 수 있는 내가 그 실천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막 이거저거 아이디어 쏟아내는데 정말 그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실천을 옮겨지고 뭐 하면 이제 더 붙게 돼 있고 저 조사에서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44.1%인데 하정우 개인 지지율은 41.7%잖아요. 저게 바로 전재수와 하정우의 결정적인 차이점인데요. 전재수는 그 당 지지율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를 알파를 했어요. 했죠. 예. 예, 그 알파가 굉장히 커요. 예, 3연승 할 때 그 플러스 알파를 보면 20 안팎이에요. 그렇죠. 20. 예. 예. 근데 하정우는 제가 여태까지 모든 조사를 봐왔지만 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걸 못 봤어요. 못 봤죠. 예. 근데 그러면 전재수가 3연승 할 때 개인기로 플러스 알파한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한동훈이 잘 끌어와야 됩니다. 네네. 지금 상당히 끌려오고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한동훈한테 본격적으로 마음을 좀 주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됩니다. 네. 자, 감독님 그 현장 사진들 영상들 한번 쭉 보여주세요. 어쨌건 지금 한동훈 후보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어린이들한테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 3명 후보 비교하는데 다른 어린이들은 뭐 이렇게 딴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한동훈 후보한테 왜 이렇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그 눈이 투명하잖아요. 네. 그 본인들의 마음에 끌리지 않으면 저렇게 다가갈 수 없는 거고 저렇게 네. 껴안을 수 없는 거고. 쟤는 또 뽀뽀도 하더라고요. 예, 저러다가 이제 기습뽀뽀를 당했는데 네, 네. 예, 보는 사람도 참 흐뭇하고 참 이렇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스스럼없이 다가가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나? 이거 네. 일종의 하나의 뭐 새로운 문화 신드롬 뭐 이런 정도로까지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뭐 표 계산 같은 거는 뭐 전혀 없이 그야말로 지역 주민과의 그 뭐라고 할까요? 라포를 형성한다고 할까요? 보다 좀 따뜻한 애정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이런 뭐 노력의 일환으로 보겠습니다만 사실 저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역구에 출마한 정치인이 저렇게 스킨십을 밀접하게 하고 그것이 또 진정성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면 누가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심 이런 것들이 통하기 때문에 저런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이제 지금 저 장소는 만덕지기 축제라고 해서 저게 11년째 열리고 있는 곳인데 네네. 토요일 날 꽤 규모가 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을 위한 뭐 여러 부스 또 음식물 같은 것도 많이 제공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규모 있는 그런 축제였는데 전날 후보자는 오후에 아마 방문을 하셨고 네. 배우자는 오전에 이제 저도 동행을 해서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진은정 변호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가 저 한동훈 씨 처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이렇게 표정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 그래요? 이러면서 싹 바뀌는 네. 그런 모습. 여기다 아내라고 썼는데도 그 설명을 하게 되면 더 막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이 한 열에 7, 8 이상? 예, 이전 정도 되기 때문에 참 그 나름대로는 뒤에서 열심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흐뭇하게 저는 그런 시선으로 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선거운동 이제 많이 이제 가봤지만 특히 이제 부인의 역할과 호감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근데 이제 진은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선거운동 한 번도 해보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나타나질 않았고. 아마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금. 제가 볼 땐 처음에는 이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붙잡고 손잡고 막 뭐라고 그러고 뭐 먹고 뭐라고 그러고 뭐 그러면 이게 뭐 좀 잘 입맛에 안 맞는 걸 좀 이렇게 꺼리고 있잖아요. 그럼 딱 그거 뭐 사람들 또 소문 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현장에 같이 이렇게 다녀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진 변호사가? 저도 뭐 처음 뵙는 거고 네. 지난번에 그 개소식 할 때 모니터 뒤에서
그 배우자는 저쪽으로 이렇게 꼬그리고 있고 저는 네. 이쪽에서 뒤에 이렇게 눌려져 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워낙 거기에 장소가 협소하고 거기밖에 서 있을 데가 없어 이제 그렇게 돼서 그냥 이제 수인사만 나누고 헤어졌었는데 토요일 날 그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었거든요. 저 만덕지기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네.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어르신 모임이 있으시다고 해서 거기 방문을 하고 또 덕천 지하상가 갔다가 사무실에도 갔다가 구포시장까지 강행군 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일단 사람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고 본인이 이제 전문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태도가 겸손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뭐 대통령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네. 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온 그런 사례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볼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판단한 바로는 정말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선의를 가지고 있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임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입만 열면 아우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혼잣말처럼도 되뇌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아유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이러니까 좀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유 너무 감사하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이제 한동훈 후보가 어떤 정치 지형을 뚫고 어디까지 발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그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데는 정말 변함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네. 20대에도 한동훈 후보 인기가 글쎄요, 됐잖아요. 여론조사도 네. 그렇게 나오대요? 그거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 SNL 효과돼요. 아, SNL 네, 효과. 지난번에 우리 김현주 박사님 같이 또 네. 촬영장에 같이 가주시고 했는데 음. 그거 보고 나도 한동훈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됐다. 오. 특히 나는 솔로다와 솔로 지옥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야. 아, 솔로다와 솔로 네. 지옥을. 네. 그래서 그때 뭐 굉장히 이게 쿨하게 솔직하게 그냥 자기 뭐 그런 거 안 감추고 네. 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래서 SNL 출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SNL 효과 보는 사람은 한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쨌거나 이 전적인 분위기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꽤 잘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박민식 후보 쪽을 보면 요즘 거기 힘이 쫙 빠진 것 같아요. 현장가 뭐 운동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구포시장 같은 데는 뭐 한 번인가 오고 그다음부터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 네. 예, 근데 이제 선거 때 후보자가 코빼기 얘기 들으면 그거는 아, 진짜 네, 뭐 안 좋죠. 치명적이거든요. 예, 예. 근데 코빼기를 본 지 오래됐다. 예. 뭐 이런 거고, 조금 본인이 그 며칠 전에 그 박민식 그 후보가 늦은 밤에 도와주는 혼자 있는 거? 네. 혼자서 뭐 그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줬다고 네네네. 하는 공보물을 자기가 이렇게 점검하는 그 좀 처량해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도 그 글도 처량하게 썼더라고요. 어허. 뭐 늦은 밤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한데 내가 그래도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 어쩌고 이게 좀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박민식 후보가요. 그 1점 패점 정리 있잖아요. 1층. 네네네. 일정. 그거까지도 또 자기 세를 내 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1층이 지금 박민식 사무실이 된 거예요. 아. 그 위에 정명이 위에도 있고 네. 그 1층이 패점 정리였잖아요. 네네. 패점 정리. 거기를 이제 선거 기간에 쓰기로 했는지 제가 어제 그 거기를 이제 택시 타고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그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네네. 출입문이.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몇 사람 앉아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 이제 방문객들을 거기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 누군가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네. 같이 뭐 대화도 해주고 뭐 개인정보도 뭐 좀 뭐 하고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좀 썰렁하더라고요. 사무실이. 한번 들어가 보시지 그랬어. 아이고 좀 그렇죠. 민씨가 그래서 반갑게 맞아줄 텐데.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 배우자들이 분명히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거기 또 우리 그 현지에서 그 본부장 하시는 분 현지에서 쭉 정치활동 하시다가 지금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 말씀이 그 배우자가 이제 가게 같은데 들어가면은 아유, 이렇게 명함 드려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항상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들어가는 게 그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생경했었나 봐요.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그냥
남편이 누구고 뭐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것도 얘기를 해야 옆에 되는데. 막 사람들 많잖아요. 쫙 몰려가. 전혀 그렇지가 네. 않고 그냥 아내라고 쓰여진 그 흰 옷 그거 하나 입고 그 명함 들고 들어가서 그게 선거법상 본인하고 배우자만 그렇죠, 명함을 그렇죠. 드릴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그 이제 명함 배포는 하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명함 드려도 될까요? 꼭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 본인은 그런 거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카페 세오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크라상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를 아마 그 하루 전날에 배우자가 저녁 때 방문을 했었는데 그 사장님 내외분이 워낙이 지지자였기 때문에 네. 너무 반가워라 하면서 그래서 꼭 같이 오겠다라고 약속을 네.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또 후보자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정말 그 필담 나누는 장면이 너무 정겹고 정치인과 그리고 지역구 주민이 참 이상적으로는 저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볼 정도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조회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 관심도 모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독님 그 어제 그 카페 세운가요? 거기 저 크라상 하는 가게 그 사진 아마 어제 보내드린 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참 저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뭐 6번 이렇게 또 하시고 네. 요즘 제가 이게 뭐 한 번도 내가 본 적은 없는데 하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저분은 88 수산 사장님, 이분은 카페 세워 뭐 사장님, 저분은 저 섀도우 복싱 하는 저 친구, 뭐 동생, 아니 다 외우겠어요 이제. 그 88 수산 그 사장님이 네. 나모시 덕분에. 네. 그렇군요. 네. 그분이 지금 선대위 돌아가 계시죠. 예, 뭐, 그런 임명장까지 임명장 받아가지고, 받으셨던데, 네. 그 자랑스럽게 또, 그 사진도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뭐 제가 구포시장 상인분들하고 거기 가면 다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카페 세운가요? 이게 크로아상 그렇습니다. 전문점. 전문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저분들이 저렇게 필담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아이패드 같은 걸로 해서 꼭 필담으로 해가지고 네. 뭐 의사소통도 아주 잘 네. 하시고 네. 또 꼬마가 한 명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같이 또 반가워라 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제가 그 어르신들 계신 아파트의 그 모임에 네. 방문을 해봤는데 뭐 굉장히 그 정치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세요. 한 분 한 분이 다 명확한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고 또 뭐 제 페이스북 같은 거 보셨다고 네. 그 내용까지 상세히 아시면서 정치적인 의견 개진하시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정치성이 확고하고 뚜렷하다. 그래서 뭐 부산이 원래 뭐 야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본인의 그 명분에 맞는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 정치인을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거기에서 뭐 정책적인 재원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뚜렷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네. 온라인상의 그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게 뭐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가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뵈면서 그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연계된 상에서 이번 선거를 치러내는데 그 결과가 하나로 합체가 돼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한 번 더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자분들 모집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SNS를 저는 어차피 뭐 현장을 잘 못 가다 보니까 SNS 통해서만 정보를 입수하는데 저는 뭐 하정우 후보 쪽이나 뭐 박민식 후보 쪽도 다 이제 친구면서 보는데 네. 그쪽은 뭐 없어요 내용이. 글쎄요. 예, 우리 쪽은 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게 한번 한동훈 후보가 올리거나 뭘 하면 계속 이제 퍼나라고 그렇죠. 해서 그 조회수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 장난 아니죠. 예. 감독님, 한동훈 후보 페이스북에 21일 6시에 그 자원봉사 그 출정식인가요? 예, 발대식인가? 그거 좀 올려주세요. 21일 6시 구포시장. 예, 그 쌈지공원일 거예요. 쌈지공원 하는 그때 거죠? 그 지난주 토요일에 그 출마 선언한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될 것 같은데. 6시도 6번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네. 6시가 6번이니까 또.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무소속이다 보니까 정당 조직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어떤 지원, 협력, 이걸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당이 있으면 당원들 모아갖고 뭐 필승 결의 대회 이런 거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일종의 그런 거에 해당되는 네네. 거죠, 이게.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저기 하얀 물결로
쌈지공원을 덮어 공식 선거운동. 그날이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이니까. 네. 참 이게 보면요, 선거운동 보면 뭐 우리가 조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의 3대 요소가 네. 이제 조직도 있는데 아무런 조직도 없이 정말 자발적 지지자들의 어떤 힘으로만 치르는 선거. 참 이거 저는 거의 뭐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또 이렇게 많은 영향력, 힘. 그래서 요즘 오죽하면 유한동훈이라는 이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평론가들도요. 처음에는 에이 한동훈 뭐 안 돼. 뭐 저한테도 뭐 아는 분들이 전화 와서 그 무소속 나가 되겠어. 뭐 단일화 해야지 하더니 그분들 또 이게 보잖아요. 이게 한 번 보면요. 계속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본인도 생각이 좀 바뀌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진짜 열심히 한다. 네, 그리고 이게 뭐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모습들, 그리고 주민들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네. 이게 민심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쇼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플레이보드 상에 제가 매일 점검을 해보는데, 10위권 안팎으로 해서 뭐 3위까지 올라갔다가 뭐 어떤 날은 뭐 9위, 네. 7, 8위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네. 상태거든요. 이제 개인 채널로는 그게 나올 수가 없는 나올 수가 조회수입니다. 없죠. 네. 아니 뭐 기존의 그 레거시 미디어 내지는 뭐 KBS, 뭐 MBC, JTBC 이런 네.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일종의 새로운 정치 문화가 하나 탄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또 한동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1대1로 주민들을 접촉해서 나오게 되는 이 쇼츠 영상을 볼 때 또 제가 하나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상이 제가 방금 그 어르신들 만나서 직접 네트워킹이 된다는 거를 실제로 느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동차 공업사를 아마 하시는 분이었던 것 영상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동차 네. 공업사 사장님. 이렇게 차를 올려놓고 있는데 이제 악수하려고 하니까 아예 손이 추접어서 이걸 네. 하지 말자고 하면서 이제 네. 주먹 인사를 나누셨는데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돈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 그거 하지 말라. 그리고 죄 있는 사람 죄 받아야 우리 같이 이렇게 그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한동훈 후보도 그거에 이제 저랑 생각이 똑같으십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제 생각도 똑같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도 똑같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의견 합치를 이루는 이런 것들은 정말 종래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참 반갑기도 하고 또 새로운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 정비소 가신 아마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자동차 정비소 가서 그 사장님이 이제 하신 영상이 있을 텐데 감독님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보여주십시오. 이게 전 처음에 그 영상 보면서 이분 이거 지지 안 하시는 분인가? 굉장히 부산 분들이 말이 투박하잖아요. 네네. 이거 뭐 추잡아갖고 뭐 인사하고 네. 뭐 두 마디만 할게요 뭐 하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이야기를 딱 해주셨는데 참 그게 이거 한번 볼까요, 감독님? 애들이 아이스크림 줘가지고 안 돼. 손 추접어서 안 돼. 잘하겠습니다. 야야야. 제가 열심히 해서 한번 야. 동네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저 바꿀 겁니까? 여기 일단 뒤에 길을 뚫을 거고요. 여기 길 뚫을 겁니다. 예, 길이야 뚫든 말든 우리는 네.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말씀하세요. 쓸데없이 국민들한테 돈을 퍼주는 거. 돈 가지고 막 이래 하는 그런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합니다. 그거. 예. 돈 줘가지고 막 그건 이재명이 하는 땀 거죠. 흘리가 이래가지고 먹고 살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일 안 하고 그것만 받아 먹고도 산다 이 말이야. 저 그거 안 그런 합니다. 정치 안 그거 안 했으면 합니다. 좋겠고. 그 다음에 예. 한 가지 더는 예. 죄진 놈은 어느 놈이든지 죄를 받아야 돼. 맞아요. 예. 우리 같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뭐 경찰 만날 일도 없고 예. 검찰 만날 일도 없고 근데 하여튼 죄를 지은 놈들은 도둑놈이든 뭐 누구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다 맞아요. 죄를 받아야 된다. 어르신 지금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야, 하시네요. 그런 생각, 그거 제- 두 가지 마. 제가 그 두 가지를 이 나라에서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해온 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잘 사는, 제가 그런 배짱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 맡겨봐 아니, 뭐 주십시오. 잘하시니까. 고맙습니다. 그거 두 가지만. 괜찮아요? 예. 그거 두 가지만 딱. 약속합니다. 바랄게요. 도와주십시오. 약속합니다. 저렇게 이제
그 자동차 수리점 하는 분들이 이제 기름밥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네, 기름밥. 예, 이제 네. 손에 기름 묻히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참 저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분이 아닌가. 평생 누가 뭐 저분한테 무슨 뭐 문제가 뭘 할까요? 그러니까 저분 입장에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차고 치면서 네. 열심히 살고 빚 갚고 또 뭐 애들 결혼시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니 갑자기 뭐 신용 안 좋은 사람들을 그냥 더 막 저걸 해버리고 그다음에 막 돈 뭐 50만 원씩 맨날 나눠줘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죄 있는데 대통령이 죄 있는 사람이 자기 죄 회피하려고 뭐 특검 만든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네. 그걸 딱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땀의 소중함, 그 다음에 이제 죄와 벌, 네. 하고 딱딱 그 키워드를 아주 본인 그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죠. 그러니까 네. 저게 뭐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저렇게 좀 이렇게 그 거시적인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뭐 그 동네에 그 뭐예요, 아주 마이크로한 주차장 좀 세워줘서 예, 뭐 공약이나 어렵죠. 뭐 네. 예, 이런 거 민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거에 다 열려 있어야 되고 바로바로 그 흡수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변을 흐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인식과 자세. 저는 그걸 이야기를 해줬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어린애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저 사람처럼 돈 받고 돈 뜯어먹고 살아? 저 사람처럼 죄 덮고 살아? 이런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애들 입장에서 안다는 거잖아요. 네. 반듯하게 살고, 올바른 정의롭게 살고, 그런 어떤 너 모델이 있어. 네가 닮아가야 될, 살아야 될 그 모델이야. 그리고 어린애들 입장에서도, 그런 아저씨야. 라는 거는, 그러니까 애들이 사진 찍고 싶고, 손잡고 싶지, 뭐, 저쪽 만나고 싶지 않고, 안기만 하면 애들 막 울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손을 탈탈 턴다든가 네. 뭐 오빠라고 그래 보라든가 뭐 이렇게 무리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먼저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14곳에서 치러지는 이 재보궐 선거가 뭐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은 데다가 특히 이번에 북합의 선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라의 미래 정치 지형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네.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보수 재건이라는 기치를 한 손에 들고 또 그 북갑이라는 곳의 발전을 다른 한 손에 쥐고 이렇게 내려간 것에는 큰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일종의 뭐 개인하고도 운대가 서로 그 지역하고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아까 뭐 마이크로한 거 말씀하시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동병원 밤에 진료할 수 있는 거 요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앞으로 우리 정치 지형 또 보수의 미래가 크게 좌우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절실한 것이고 그래서 이 후보자는 이제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유세도 하고 체력 소모가 아마 2배로 더 많게 될 겁니다. 건강 관리하는 것조차도 그 전체적인 플랜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잘 좀 관리를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 결과를 가져다 드려야 그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매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 평온하고 그냥 죽어가던 그런 매기 한 마리가 들어가서 다 활성화시키고 그렇죠. 어떤 이 북적북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자, 앞으로 아마 선거운동하는 정치인들 보면서 니는 왜 한동훈처럼 뭐하노? 니는 왜 안 돌아다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아마 총선이나 뭐 있으면 그 스탠다드 눈높이가 높아질 거예요. 네. 뭐 하루에 한 번 나와서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영남에 가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영남에서 이렇게 뜨겁게 선거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거예요. 야, 국회의원이면 한동훈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 왜 안 돌아다니는데? 니 왜 나 이야기 안 듣는데? 뭐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앞으로 거저먹는 건 없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다가가는 거. 그게요. 저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정말 진국들이 보수정당에 모여요. 그리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갖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모이면 자동으로 보수는 개혁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라 생각이 듭니다.